그래서 자, 먼저 주제 네. 시작해 보시죠. 이게 나라냐? 아, 이게 나라냐? 네. 근데 진짜 이게 나라냐라고 뭐 근데 작년도 촛불 시위하면서 계속 재작년 뭐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네. 이게 나라냐? 예, 북한이 나라냐? 대한민국도 이게 국가 운영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나라냐인데 네. 북한이 나라이냐? 자, 뭐 우리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상은 북한은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통치 영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네. 2010년도에 판결을 내리면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가 우리 주권이 미치는 건 저 네. 백두산까지인데 그 지역을 반국가 단체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에 미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국가 단체.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에 저항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 스탠스가 이제 헷갈립니다. 왜 이번에 평양선언을 국회에 비준할 것인가 말까. 이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는 자충수를 뒀어요. 정말 자충수를 뒀습니다. 네. 김우겸 대변인이. 그러니까 야당의 논리가 이거였지요. 자, 평양선언을 어떻게, 그러니까 비준 받아야 된다. 네. 왜? 비준을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고 국가안보상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더니 김의겸 대변인이 딱 나와가지고 북한은 국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괜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북한은 국가 이야기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또 누가 밝혀냈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저서에서 북한은 국가로 해야만이 조약이 가능하다. 헷갈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꼴리고 확 내렸습니다. 자, 북한은 국가입니까? 국가 아닙니까? 청와대 말 좀 해보세요, 진짜. 네, 청와대가 지금 아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자충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승자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북한은 나라가 아니다. 말하자면 통일 이전의 특수관계다. 이러면은 이 논리의 비약이 상당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볼 때. 첫째, 듣는 북한은 엄청 기분 나쁘고요. 두 번째, 통일 이전의 특수관계다 하면은 이거는 정말 그동안 그들이 진보 좌파들이 정말 거품을 물고서 대항을 했던 이른바 흡수 통일의 냄새가 아주 강렬하게 풍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면 왜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동의를 해달라고 했느냐. 당장 오늘 아침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걷어들이시라. 그것도. 그런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러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온팍 뒤집어 써라.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군소 정당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겠지만은 이거는 청와대가 정말 꼬일 대로 꼬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거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럼요. 자충수를 둔 거죠. 네. 자, 이번에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청와대라도 이런 이슈는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국가인가 아닌가 논란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니 북한이 헌법에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국가야? 라고 한다면 북한 협상하고 북한하고 뭐 손잡고 사진 찍는 이게 우습게 돼버린 네. 거예요. 쉽게 말해서 2010년도에 대법원이 규정한 반국가 단체의 반국가 단체 네. 수개하고 껴안고 좋다고 밥 먹고 파티하고 이게 골 때려버리는 겁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이 논제를 불러일으킨 김의겸 대변인 참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또 북한은 우리가 통일을 대상으로 한 협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대한 그 발전에 관한 법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특수관계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 때에 따라서는 이러고, 때에 따라서는 저거,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는 이번에 네. 국회에 네. 평양선언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다른 조약들, 다른 북한과의 이제 뭐 조약들이 있겠지요. 네. 이제 뭐 판문점 선언도 좀 애매합니다. 그건 네. 이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으로 하려고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비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약이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청와대가 그런 데 대해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고
이러면 저러고 저러면 저러고 이건 아닌 것이죠. 국가 운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아까 딸기 파파님이 청와대가 이렇게 자문을 제대로 할 만한 그런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온 법 해석이 지금 정말 웃기다. 법률 검토가. 그러니까 내부 검토 없이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건지 검토를 한 건지 이게 궁금한데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케이님이 정말 그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좌파 정부 때문에 일반 시민이 이렇게 나서야 되느냐. 그날 우리 수요일날 모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법률 검토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청와대의 허술한 체제가 문제인데요. 제가요, 예. 그 법률 검토요. 제가 네. 제가 추정하면 이렇습니다. 네. 김은영 대변인이 아마도 이 추정입니다. 저기 조국 수석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조국 수석이 또 네. 자기는 법률 전문가라고 딱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앞에 있는 현안만 보고 네. 네,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네. 야당이 미우니까 그리고 네. 그냥 깐 거예요. 또 뒷받침한도 조국 수석 또 페이스북. 네. 그 사람 진짜 페이스북 좀 안 해야 됩니다. 또 페이스북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북한을 국가라고 한다면은 뭐 네. 그 위헌적인 발상이다.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책 나오니까 다 깨갱 해버린 거 아닙니까? 깨갱. 그런데 그러니까 빼박이 이런 걸 빼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저기 아까 위에 분이 한 분 참 네. 좋은 말씀 해주는데 북한 국가가 아니다. 네. 먼 훗날 역사에 김씨 3대 반란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김씨의 저의 3대 반란기. 네. 아니, 지금 재밌는 얘기 하니까 저도 어제 꽤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언론계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낸시령을 만난 적이 있냐고 저한테. 네. 그래서, 만난 적은 없는데, 아니, 그 똑똑한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왜 황당한 전준주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는지, 하나 좀 얘기하는 거는 똑똑하던데 헛똑똑이었나 보다. 제가 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참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낸시령은 문재인 대통령 같고 전준주는 네. 김정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네. 사기 정가에다가 엄청나고 그렇죠. 김정은이 정가가 많지요. 그러니까요. 사기 정가죠. 대한민국 사기 얼마나 사기 많이 쳤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핵 단지 북핵 문제만 치더라도 네. 그거는 대를 물려서 사기를 친 집안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도 그냥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 비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맞다. 정말 전준주는 김정은이고 정말 낸시령은 좀 이렇게 외모는 다르지만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일반적인 사랑. 근데 아유 남녀의 사랑에서 안 되죠. 국가 간의 관계에서. 아니 근데 남녀 간 사랑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남녀 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불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부터 너무 의심하는 분도 많고 네. 굉장히 김정은에 대해서 반감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여전히.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사랑은 점점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말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전선언이라고 했다가 김정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경제 완화예요. 나 롤스로이스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럼 경제 완화 이러면서 가는데 이 결말이 낸시랭과 전준주하고 저는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은 네. 형님 독살한 것도 다 네. 눈 감아지고 사랑에 빠지면은 검어부 네. 고사프로 죽인 것도 다 눈 감아지고 사랑에 네. 빠지면은 20만 명의 정치범도 수용하고 있는 독재자인 것도 다 눈 감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랑이 그렇습니다. 되게 콩깍지가 꼈다고 그러죠. 네. 빨리 이거 지원내야 되는데 큰일이네. 네. 네, 아유, 한치윤님, 어제 수요일 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저희 아버지가 뭘 제대로 못하면 일본말로 시로도라고 했다. 시로도, 문정부가 시로도 정부다 이러는데, 시로도가 이제 한자로는, 한혜숙님, 소인이에요, 소인.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사람, 그러니까 착하기만 하고 선의만 갖고 있어가지고 사고를 친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선의가 사고를 쳐서 나중에 낸시 랭처럼 집도 날리고 막 그 신변의 위협도 정말 느끼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그 아니 네. 진짜 공고에 생각해 보니까 신변의 위협 생각하니까는 그렇죠. 막 쫓아다녀 좋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핵무기 네. 까불면 죽어 하면 그게 신변의 위협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 뜯어 먹은 거 아닙니까? 네. 뜯어 먹었으니까 이제 갈치가 되는 거고. 네. 김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고. 네. 야, 또 비유가 참. 비유가 짱이죠. 근데 박준현님 말씀도 또 앙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내실행이 왜 이렇게 네. 고양이 올리고 네. 앙 이러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주시기 오늘 바랍니다. 아침에 재밌는 얘기. 아유 참 여러 가지로 그런데 걱정됩니다. 아무튼 나라 네. 참 걱정입니다. 네. 우리 어제 그젯밤에 만났던 분들도 나라 걱정하는 소리였어요. 네. 어제도 요즘 만나면 많은 분들이 자 누가 그런 말씀하세요. 자 본인도 유튜브 이런 거 하는데 네. 내 유튜브 몇만 명 되기 전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다. 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도 저희들 뭐 구독자 수 늘어나기 전에 나라가 어떻게 절단 날까 봐서 우리가 그 다음에 경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경제 안보 참 위기입니다. 근데 네. 특히 안보에 관해서 위기인데 위기시 느끼지 못하는 거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북한은 김정은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국가 관계라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또 그 관계 북한이라는 건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이용하는 거고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는 겁니다. 선의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선의로 본다. 낸시랭이. 오늘 낸시랭이 아니 그때 그랬다면서 저는 낸시랭 몰라는 요즘 낸시랭이 하도 주제가 되다 보니까 네. 그때 낸시랭이 결혼한다고 발표하니까 세상 사람이 다 그렇죠. 결혼 아니라 다 그랬다면서요. 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낸시랭이 아니다. 난 좋아한다. 그렇게 했다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연상이 아니 돼요. 그리고 낸시랭이 그런 거예요. 나는 너 믿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말리지 말아라.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온 세상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보더라도 낸시랭 씨가 결혼할 때 야 이거는 막판에 어떻게 될지 다 온 세상은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낸시랭만 몰랐던 거죠. 근데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다. 워낙 많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둘러싼 문재인 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둘러싼 네. 분들 세상은 다 걱정하는데 우리만 아니다.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네, 낸시랭은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그나마 이제 다행이다. 정순아님이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낸시랭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고, 너무 근데 늦었어요. 낸시랭이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다음에 네. 낸시랭이 그 전에 이제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을 사랑을 했다가 거기에서 좀 상처를 입고 말하자면은 나 더 어마어마하고 뭐 도자기도 많고 재산도 많고 모 씨의 사생아라고 하는 재벌 아들이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 진짜예요. 진짜 나기가 자기 낳아준 엄마를 부인하고 저 키워준 엄마게 말이 됩니까? 나 진짜 그 기사 보고 야 사기를 쳐도 그러니까. 참 적당히 사기를 쳐야지. 그래서 참. 이제 낸시랭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이제 같은 게 그 상처 때문에 자존심 회복 때문에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은 상처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그 갚아주겠다 이런 점에서도 저는 유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뭐 개인 낸시랭은 그럴 수 있어도 국가 5천만 명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 행정부의 수반 문재인 네. 대통령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후회한 뒤에 5천만 명의 운명이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 역사의 죄인이죠. 정말 모든 날 그렇다면 모든 날 역사는 누구의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네.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역사는 누구의 무능함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라고 기록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또 획 돌았었을 때 땅을 치고서 북한이 나라냐 다시 한번 말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네.